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는 바로 들레즈의 차이와 반복, 그중에서도 특히 흥미로운 2장의 시간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들레즈 철학 중에서도 이 시간론은 상당히 독창적이면서도 어쩌면 우리 삶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된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보통 시간 하면 그냥 흘러가는 것, 시계 같은 걸 떠오르는데 들레즈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잖아요. 현재, 과거, 미래라는 세 가지 종합을 통해 시간을 분석하는데 그렇죠. 단순히 과거, 현재, 미래 순서로 흐르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가 서로 얽히고 설켜서 작동하는 방식, 그리고 그 안에서 반복을 통해 오히려 차이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탐구하는 거죠. 네, 반복인데 차이가 생긴다. 이 부분이 정말 핵심인 것 같아요. 오늘 저희의 목표는 바로 이 들레즈의 통찰을 따라가 보면서 시간과 반복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을 한번 흔들어 보는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좋습니다. 들레즈의 시간론은 정말 단순히 시간이 흘러간다는 관점을 넘어서요. 현재를 구성하는 수동적 종합, 또 현재를 끊임없이 과거로 밀어내는 근거로서의 과거 종합,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질서를 뒤엎는 듯한 미래의 종합까지. 이 세 가지 종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반복 속에서 어떻게 차이가 만들어지고 또 그 차이가 어떻게 새로운 가능성, 심지어 자유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네, 바로 그겁니다. 반복을 통해 차이와 자유를 사유하는 것. 이게 들레즈 시간론의 매력이죠. 자, 그럼 첫 번째 종합, 현재의 종합부터 시작해볼까요? 흉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가요? 흉 하면 보통 경험론, 관념의 연합 이런 걸 떠올리시잖아요. 들레즈는 흉이 말한 습관 개념에 주목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반복적인 인상들, 예를 들어 A, B 이렇게 소리가 들린다고 해보죠. 네, A, B, A, B. 계속 듣는다고요? 그렇죠. 이걸 들을 때 우리는 단순히 A 따로 B 따로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흉에 따르면 이 반복되는 인상들이 우리 정신 안에서 어떤 결합을 일으키고 그 결과로 습관이 형성된다는 거죠. 습관이요? 그건 그냥 익숙해지는 거 아닌가요? 들레즈는 여기서 뭘 더 발견한 거죠? 들레즈는 이 습관 형성이 단순한 심리적 연상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종합작용이라고 봅니다. 이걸 수동적 종합 또는 수축이라고 불러요. 수동적 종합, 수축이요? 왜 수동적이죠?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는 건 아닌가요? 네, 그게 중요해요. 우리가 A 다음에 B가 올 테니 이걸 묶어야지 하고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능동적 종합이죠. 이건 정신 안에서 의식 이전의 차원에서 저절로 일어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저절로요? 마치 숨 쉬는 것처럼? 비슷한 비유일 수 있겠네요. 우리의 의식적인 노력 없이도 정신은 흘러가는 순간들, A 다음에 오는 B, 그 다음에 오는 A를 그냥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수축시켜서 하나의 살아있는 현재로 묶어낸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현재. 그러니까 그냥 현재가 아니라 살아있는 현재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냥 물리적인 현재 시점이 아니라 과거의 잔향과 미래에 대한 기대를 동시에 품고 있는 두께를 가진 현재이기 때문이에요. AB를 계속 듣다 보면 우리는 A를 들으면서 방금 지나간 B를 살짝 기억하고 또 다음에 올 B를 무의식적으로 기대하게 되잖아요. 아, 그렇네요. 멜로디를 들을 때 앞의 음을 기억하면서 다음 음을 예상하는 것처럼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게 바로 수축이고 그렇게 묶인 경험 덩어리가 바로 살아있는 현재인 거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형성된 것이 바로 습관이고요. 그럼 여기서 차이는 어디서 발생하는 건가요? AB는 똑같은 요소들이 반복되는 건데. 바로 그 수축 과정 자체가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정신은 동일한 A와 B를 기계처럼 복사하는 게 아니에요. 이전에 A와 B를 수축시킨 경험 위에서 다음 A, 다음 B를 수축시키죠. 이 과정에서 미묘한 변화가 생겨요. 미묘한 변화라면? 예를 들어 처음 AB를 들을 때와 100번째 AB를 들을 때는 분명 다르잖아요. 내용은 같지만 우리 정신 안에서는 익숙함, 지루함, 혹은 다음엔 B가 오겠지라는 기대나 일반성 같은 것들이 생겨나죠. 이것들이 바로 반복으로부터 도출된 새로운 것, 즉 차이라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반복되는 대상 자체는 그대로인데 그걸 받아들이는 우리 정신 안에서 변화, 즉 차이가 생겨나는 거군요.
습관이라는 게 그냥 똑같은 걸 되풀이하는 게 아니라 그 반복을 통해 뭔가 다른 걸 만들어내는 과정이네요. 네, 맞습니다. 습관은 단순한 기계적 반복이 아니라 반복을 통해 차이를 생성하는 첫 번째 종합인 셈이죠. 그래서 들레즈는 습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창조성의 첫걸음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흥미롭네요. 현재가 그렇게 습관을 통해 구성된다는 건 알겠는데 근데 이 현재는 끊임없이 과거로 흘러가잖아요. 이 당연해 보이는 사실에 대해서도 들레즈는 또 질문을 던진다면서요? 현재가 어떻게 과거가 될 수 있느냐고요? 맞아요. 이게 두 번째 종합, 즉 과거의 종합으로 넘어가는 지점입니다. 상식적으로는 현재가 지나가고 나서야 과거가 된다고 생각하죠. 어제는 오늘의 과거고, 오늘은 내일의 과거가 될 거고요. 그렇죠. 그게 당연한 순서 아닌가요? 근데 들레즈는 베르그손의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현재가 과거로 될 수 있으려면, 즉 현재가 지나갈 수 있으려면 그 이전에 이미 과거 자체라는 것이 존재해야 한다는 거예요. 네. 과거가 먼저 있다고요? 현재가 지나가기도 전에? 그건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시간을 거스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굉장히 역설적으로 들리죠. 베르그손은 이걸 순수 과거, pure past라고 불렀어요. 이건 우리가 기억하는 어떤 특정한 과거, 예를 들어 어릴 적 기억 같은 심리적 과거와는 달라요. 그럼 순수 과거는 뭐죠? 기억이 아니라면 이건 모든 현재와 동시에 존재하는 시간 전체의 어떤 잠재적인 차원 같은 거예요. 마치 거대한 저수지처럼요. 현재는 그 저수지의 표면에서 잠깐 일어나는 파문 같은 거고, 그 파문, 현재가 지나갈 수 있는 건 그 아래에 거대한 물, 과거가 이미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과거가 현재와 동시에 존재하면서 현재를 지나가게 만든다. 비유는 알겠는데 이게 실제 우리 경험이랑 어떻게 연결되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인식하는 동시에 이 순간이 곧 과거가 될 거라는 걸 알잖아요? 그건 이 순간이 속할 과거라는 더 큰 차원이 이미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과거는 현재 이후에 생겨나는 결과물이 아니라 현재가 존재하고 또 지나갈 수 있도록 하는 선함적인 조건이라는 거죠. 선험적인 조건, 칸트 생각도 나네요. 그럼 이 순수 과거는 하나로 덩어리져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게 또 중요합니다. 순수 과거는 단일한 덩어리가 아니라 무수히 많은 잠재적 층위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봐요. 마치 지층처럼요. 모든 과거의 경험들, 기억들이 사라지지 않고 그 자체로 보존되면서 다양한 깊이와 관계로 공존하고 있다는 거죠. 모든 과거가 다 공존한다고요? 좋은 기억뿐 아니라 나쁜 기억, 사소한 기억까지요? 네, 들레지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잠재적으로는요. 그리고 현재는 이 거대한 잠재적 과거 전체의 가장 표면적인, 가장 수축된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의식하는 건 빙산의 일각인 거죠. 그럼 이 과거의 종합에서는 차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가요? 현재의 종합에서는 습관 안에서 기대나 일반성 같은 차이가 생긴다고 했는데 순수 과거가 무수한 잠재적 층위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현재가 과거로 넘어가는 매 순간 우리는 이 잠재적인 과거의 여러 층위 중 어딘가와 접속하게 돼요. 마치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는 것처럼요. 다른 층위와 접속한다. 네, 그러니까 현재가 과거로 넘어가는 것은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소멸이 아니라 이 잠재적인 과거의 다른 차원, 다른 가능성, 즉 차이를 향해 열리는 과정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같은 장소를 다시 방문해도 그때그때 다른 느낌을 받는 건 현재의 경험이 과거의 다른 층위와 공명하기 때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하, 그럼 기억이라는 것도 단순히 과거 사실을 떠올리는 게 아니라 이 잠재적 과거의 층위들을 탐험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기억의 종합제의 이 종합은 현재의 반복 속에서 끊임없이 다른 과거, 즉 다른 차이를 불러오고 생성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재는 항상 과거의 그림자를 들이오고 있고 그 과거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다른 모습으로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에로스 무네모신의 기억과 결부된 사랑 혹은 욕망의 원한적 구조와도 연결됩니다. 과거와 현재가 서로를 끊임없이 참조하는 순환 구조예요. 습관과 기억을 통해 반복 속에서 차이가 생성된다는 걸 봤습니다. 이제 정말 궁금한 건 세 번째 종합, 미래의 종합인데요. 이건 가장 파격적이라고 하셨어요.
니체와 칸트가 등장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세 번째 종합은 앞선 두 종합과는 차원이 좀 달라요. 현재의 습관 제1종합과 과거의 기억 제2종합이 어느 정도 안정된 질서,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세 번째 종합은 이 모든 질서를 파괴하고 시간을 완전히 다른 형태로 해방시키는 차원입니다. 질서를 파괴한다? 어떤 식으로요? 여기서 칸트 이야기가 중요해져요. 칸트는 나는 생각한다, 코기토라는 의식의 통일성 안에 시간이라는 형식을 집어넣었죠. 근데 들레즈는 바로 이 시간 때문에 칸트의 단단해 보였던 자아, 코기토 안에 균열이 생긴다고 봤어요. 시간은 끊임없이 흐르고 변화하니까 시간에 종속된 나 역시 고정불변한 실체가 아니라 분열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걸 분열된 나, 레모아 펠레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시간이 오히려 자아를 흔든다는 거군요. 그럼 들레즈는 이 칸트적 시간 개념을 어떻게 더 밀고 나가나요? 들레즈는 이 시간을 통해 자아뿐만 아니라 대상, 즉 세계의 고정된 동일성 자체를 해체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붙잡고 있던 습관의 고리, 제1종합, 그리고 과거 기억의 그물망, 제2종합을 끊어버리는 거죠. 습관과 기억의 고리를 끊는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여기서 죽음 본능, 타나토스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프로이트에게서 가져온 개념이지만 들레즈는 이걸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용해요. 죽음 본능이요? 그럼 정말 죽음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요, 생물학적인 죽음이나 소멸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기존의 질서, 특히 과거, 무네모시네와 현재, 에로스적 습관의 순환적이고 유기적인 관계를 단절시키는 파괴적인 힘을 의미해요. 모든 것을 원점으로 되돌리려는 힘, 고정된 형태를 해체하려는 힘이죠. 아, 기존의 틀을 깨는 힘이군요. 파괴적인 힘. 네, 이 죽음 본능이 작용하면서 시간은 더 이상 과거, 현재, 미래 순서로 예측 가능하게 흐르는 원한적 구조, 두 번째 종합까지의 시간이 아니게 됩니다. 시간이 마치 빗장에서 풀려난 것처럼요. 시간이 빗장에서 풀려났다. Time is out of joint. 셰익스피어의 햄릿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이죠.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요? 시간이 뒤죽박죽된다는 건가요? 그렇죠. 과거, 현재, 미래의 질서정연한 관계가 깨지고 시간이 직선적이면서도 파편적인, 예측 불가능한 형태로 나타난다는 의미입니다. 과거가 미래에 영향을 주고 미래가 과거를 바꾸는 듯한 그런 뒤틀린 시간정이죠. 모든 것이 정해진 순서 없이 그저 텅 빈 시간의 형식 위에서 무작위적으로 발생하는 것처럼요. 와, 정말 어렵네요. 시간이 그렇게 뒤틀리면 그럼 우리가 아는 모든 게 무너지는 거 아닌가요? 여기서 니체의 영혼회귀는 어떻게 연결되죠? 모든 것이 똑같이 돌아온다는 사상 아니었나요? 그건 반복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반복 같은데요? 바로 그 지점이 들렌즈 해석의 묘미입니다. 니체의 영혼회귀를 보통 만약 네 삶이 똑같이 무한히 반복된다면 너는 그것을 긍정할 수 있겠는가? 이런 식의 윤리적 질문으로 이해하잖아요. 네, 그렇죠. 끔찍한 일이든 좋은 일이든 다 똑같이 돌아온다면 정말 감당하기 힘들 것 같은데요? 근데 들레즈는 이 영혼회귀를 동일한 것, the same의 회귀가 아니라 차이나는 것 자체, the different, 즉 차이와 생성의 회귀로 읽어냅니다. 동일한 게 아니라 차이나는 게 돌아온다고요? 그건 무슨 말이죠? 세 번째 종합에서 시간은 빗장에서 풀려나 텅 빈 형식이 된다고 했잖아요. 이 텅 빈 시간 속에서는 기존의 동일성, 즉 나라는 고정된 자아도, 세계라는 안정된 질서도 모두 파괴됩니다. 남는 것은 오직 끊임없이 생성되고 변화하고 사라지는 차이들 뿐이에요. 아, 모든 고정된 것들이 사라지고 차이만 남는다. 네, 영혼회귀는 바로 이 차이 자체를, 이 예측 불가능한 생성 자체를, 이 필연성 없는 우연 자체를 긍정하고 선택하며 다시 돌아오게 하는 힘이라는 겁니다. 그럼 돌아오는 건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이 가진 차이, 생성의 힘인가요? 그렇죠. 영혼회귀는 모든 것은 차이로서만 되돌아온다는 선언인 셈입니다. 이 세 번째 종합에서 반복은 더 이상 과거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행위, 습관이나 기억처럼이 아니에요. 오히려 모든 동일성을 파괴하고 오직 차이나는 것만을 긍정하며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가장 강력한 행위가 되는 거죠. 반복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창조적인 반복이다. 이거 정말 놀라운 해석인데요. 네. 그래서 세 번째 종합은 파괴적이면서 동시에 창조적인 시간입니다. 죽음 본능, 파괴를 통해 에로스 문의 모신에 기존 질서를 넘어서고 영혼회귀라는 궁극적인 긍정을 통해
차이와 생성을 선택하는 시간이죠. 와, 오늘 정말 깊고 흥미로운 여정이었습니다. 들레즈의 시간론 세 가지 종합을 따라가면서 반복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다층적이고 역동적인지 새삼 깨닫게 되네요. 그렇죠. 처음에는 단순한 되풀이처럼 보였던 반복이 현재 습관 속에서는 미세한 차이를 만들고 과거의 잠재적 층위 속에서는 무한한 차이를 품고 있으며 마침내 미래에 영원 회귀에 이르러서는 차이 그 자체를 긍정하는 창조적 힘이 된다는 것. 정말 매력적인 사료죠. 맞아요. 특히 반복을 통해 차이와 자유를 읽어내는 들레즈의 통찰이 인상 깊었습니다. 고정된 틀, 정해진 동일성에서 벗어나서 끊임없이 생성되고 변화하는 삶의 가능성을 긍정하라는 메시지 같기도 하고요. 네, 핵심은 바로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복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반복을 어떻게 사유하고 경험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우리를 올가매는 감옥이 될 수도 있고 새로운 차이를 향해 열린 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레즈의 시간론을 통해 시간과 반복, 그리고 차이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이 개념들이 처음에는 좀 추상적이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생각해보면 의외로 와닿는 부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들레즈의 말처럼 반복이 정말 차이를 난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매일 혹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일상이나 습관, 관계, 생각들은 어떨까요? 혹시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그 반복 속에서 이미 어떤 새로운 차이, 어떤 미처 발견하지 못한 미래의 가능성들이 조용히 자라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생각해볼 만한 질문이네요. 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각자 찾아보시면서 다음에 저희는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